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FD2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라볼릭 PD 예제 코딩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FTCS explicit 스킴을 써서 이러한 예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같은 문제를 또 다른 스킴을 사용을 해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먼저 리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FTCS explicit 스킴을 썼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가지고 이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finite difference 메서드로 수치 해석을 해봤죠. 그러면 시간은 forward difference를 쓰고 공간은 central difference를 쓰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 플러스 1 타임 시점에 i 격자의 t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럼 이때 이 부분을 디퓨전 넘버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구현할 때 이 식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이 지난 시간에 코딩을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에 FTCS explicit 스킴으로 해서 이렇게 코딩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우리가 FTCS explicit 스킴 같은 경우는 이 격자를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 격자가 있을 때 여기는 시간 n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n 플러스 1 요 시간대 이렇게 격자가 있죠. 그러면 요 FTCS explicit 스킨 같은 경우는 요 n 시간대에서 요 격자점 3개를 이용을 해서 n 플러스 1 시간 시점에 i 격자점의 그 온도값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변의 값을 계산을 하면 바로 좌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시간에 대해서 전진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익스플리시트 스킴에는 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정확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스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현을 해볼 스킴은 디폴트 프랭케 스킴이 되겠습니다. 역시 익스플리시트 스킴이고요. 그러면 이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제 요 FTCS 요 스킴에서 출발을 해서 쭉 끌고 와서 저 식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forward difference인데 시간에 대해서 central difference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차드슨 메서드인데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이번에는 central difference를 해주고 우변은 동일하게 스페이스에 대해서 또 central difference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는 식을 쓸 수가 없는 게 unconditionally unstable 하기 때문에 발산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성분을 이제 에버리지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듀포트 프랭켈 메서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평균 i 격지점에 n 플러스 1 시점하고 n 마이너스 1 시점에 온도의 평균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풀 디폴트 프랭켈 익스플리시트 메서드의 그 익스플리시트 폼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비로소 unconditionally 이제 스테이블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식은 앞에서와 다르게 조금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식의 격자점을 한번 잘 보시면 i-1, i 플러스 1, 그 다음에 n-1, n 플러스 1 이렇게 시간 격자가 3개가 필요하고요. 이 격자점의 정보를 이용해서 n 플러스 1 시점에 온도값을 이제 구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 시간상 보면은 내 두 타임의 시간의 정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격자가 옆으로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처음에 0, 1, 2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맨 처음 시간대에서는 여기서 n은 0에서 1까지 딱 한 스텝 가려고 그러면 이 듀포트 프랭kel을 쓸 수가 없죠. 이 시간을 두 개의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이 디폴트 프랭켈은 두 번째 그 다음 타임부터 쓸 수가 있어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반드시 요 한 격자에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살펴본 FTCS 기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타터 솔루션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n은 1 격자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FTCS를 써서 이렇게 이 점들을 다 구해주게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이 점이 또 구해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또 이 점이 구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두 타임의 정보가 다 들어와서 비로소 요 n은 이 시점에 이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그냥 디폴트 프랭켈을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코딩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일단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터 솔루션과 디폴트 프랭켈 이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딩했던 요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해서 쓸 텐데, 그 전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스트림리스 쓰실 때는 여기에 이제 숫자 언더바 이렇게 써주시면 그 순서대로 이제 짝 UI에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언더바로 한번 바꿔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고, 오늘 할 거는 여기에 2 언더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네, 그러면 파이썬으로 저장이 인식이 안 됐네요. 여기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이건 지워주고. 네, 그럼 이 자리에다가 디폴트 프랭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풋은 똑같이 넣어주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랑 골격은 똑같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이렇게 써줄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격자를 1부터 n-1까지 이렇게 돌 텐데, 처음에 시점에서 우리가 스타트 솔루션을 이제 쓸 거니까 이 부분에 FTCS 스타트 솔루션을 이제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 FTCS 스킴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시간대를 이제 벗어나면, 여기 다시 탭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터 솔루션 지점을 벗어나면 이때는 본격적으로 디폴트 프랭킬 스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식으로 가보면 요 개수들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요 개수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고려해서 한번 수식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1 플러스 2D로 크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1-2D 곱하기 t의 i의 n-1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j로 격자 인덱스를 썼고, 여기 n-1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2d가 여기 들어오고, 이 괄호 안에는 ti 플러스 1의 n 플러스 ti-1의 1이니까 일단 플러스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j 플러스 1의 n하고 j-1의 n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디폴트 프랭켈 알고리즘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 스트림립 펑션에서 우리가 디폴트 프랭켈 익스플리시라는 자리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 else문에 이제 추가를 해서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해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elif로 바꾸고, 이 부분을 디폴트 프랭켈 익스플리시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함수명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저 함수를 메인 함수로 인풋으로 스킴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F5를 눌러서 갱신을 해보면 네네, 보시면 디폴트 프랭키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육안상으로는 FTC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건 나중에 그 에러 분석을 해보면 좀 이제 차이가 보이는데 이 상태로는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결과가 잘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디폴트 프랭켈 익스플리시트 스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익스플리시트 스킨이라서 크게 이슈가 없는데,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제 라소넨 임플리시트 스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리시트는 바로 순차적으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거는 이 편미분 방정식을 차분을 할 건데, 시간에 대해서는 forward difference를 쓰고, 공간에 대해서는 센트럴 디퍼런스를 쓰는데 임플리시시니까 여기서의 시간 인덱스는 n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저식을 정리를 하면 이 표준 형태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개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이걸 갖고 우리가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폼이니까 이제 트리 다이아고널 솔버를 만들어서 푸는 거죠. 여기 개수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 부분이 A, B, C, 여기가 D 이렇게 지정을 해서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로 집어넣어 주기만 하고 시간 루프를 돌리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라소네 임플리시트 스킴의 결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 같은 경우는 이 격자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보가 전파가 되냐면 이렇게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n 시간대에서 우리가 모르는 n 플러스인 시간대로 이제 가는 건데 이 정보 하나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n 플러스 1 시간대에서 이렇게 정보를 생산을 해내죠. 그러면 이게 3개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3개 항을 갖는 매트릭스가 쫙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 매트릭스를 푸는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플리시트 문제는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른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 Y축으로의 1차원 열전도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격자를 쪼갰을 때 0부터 이렇게 인덱스를 써서 nm-1까지 이렇게 쓰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로직을 트리 다이아고널 솔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초기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해줍니다. 그럼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0 지점의 온도 정보를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알고 있겠죠. 여기가 우리가 ti의 n을 이제 요 매트릭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요 0 시간대에서 h0는 0, g0는
T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요 끝까지 쭉 계산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뭘 계산을 해주냐면 요 식을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A, B, C, D를 이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서 G하고 H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죠. 모든 점에 대해서. 네, D는 사실은 요 DI죠. I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끝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면서 TI를 이제 갱신을 하게 되죠. 이러한 수식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이 됩니다. 돌아오면서 하나씩 차곡차곡 갱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면은 여기서 시간이 하나 전진이 되는 거죠. 이 매트릭스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전진을 하면은 이터레이션을 해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쭉쭉쭉 하면은 업데이트 돌아올 땐 여기서 돌아와야죠. 여긴 아니고, 왜냐면 하나 그 뒤에 정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겠죠. 업데이트는 여기 끝까지 가지만, 그러면 여기가 백 서브스티튜션. 결국에 이걸 반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시간대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시간대 뭐 K를 원한다 그러면 K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솔버의 전부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요 코에피션트로 하겠죠. A, B, C, D. 그래서 여기서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솔버가 풀어주면 여기서 탕 튀어나오는 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TIN이 들어가서 시간이 하나 전진을 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컨버전스가 됐냐, 아니면 혹은 원하는 시간이 됐냐, 그래서 뭐 끝낼 거냐, 이렇게 해서 놓으면 계속 도는 거고요. 타임 마칭을 하는 거고, yes면 나가버리면 되겠죠. 요 골격이 그럼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뭐 뭔지 모르지만 K 시점에 온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요게 바로 라소넨 임플리시 스킴을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코딩을 구현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할 거는 라소넨을 바로 할 수는 없을 거고, 트리 다이아곤을 솔버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격자점 개수, 시간, 온도 매트릭스 A, B, C, D 이 정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H하고 G가
요 격자점 개수만큼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부분을 로직을 구현해줘야 되니까 요 초기 조건 H0는 0으로 놓고 G0는 T 이니셜 N 시점의 그 T값 초기 조건의 그 첫 번째 격자점 제로점을 이렇게 주면은 여기서 출발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격자를 이제 1부터 끝까지 돌 거고, 그래서 요 도는 동안에 H랑 G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저 수식에 따라서. 그러면 HI식이 C 나누기 B 빼기 A 곱하기 H의 한 격자 뒤에 거 이렇게 됐었고, G는 분자 나누기 분모 요 형식인데, 위에가 이제 D는 격자의 영향을 타니까 요 DJ에서 A에다가 G 격자를 곱한 거를 빼주는데, G는 이제 하나 뒤에 거, 그리고 여기는 B 빼기 A 곱하기 H의 J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백 서브스티튜션을 해주면 얘는 이번에는 격자가 저 끝에서 앞으로 와야 되니까 nn-2부터 시작을 해서 0 전까지 와서 마이너스 1씩 줄어드는 형태. 그래서 이 온도가 시간이 하나 전진을 하게 되고, 요 식을 넣어주면 이제 마이너스 1에다가 h 곱하고 또 t를 곱하는데, 격자는 i 플러스 j 플러스 1이고 시간이 하나 전진을 했죠. 이 상태에서 요 gj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요 온도 매트릭스를 리턴을 해주면 이제 딱 받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요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라소넨 임플리시트 스킴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소넨 nmntd를 받아서,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코에피션트 A, B, C, D 요 네 개를 잡아주면 되죠. A는 라소넨 식에서 자, A는 D였죠. A는 D.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의 2D 플러스 1이네요. C는 D고요. D는 매트릭스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초기화를 해주고, 매트릭스를 받으려면은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를 이제 마이너스 TN의 정보를 받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ABCD가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에다가 ABCD 정보를 함께 넣어주면 이제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가 돌아서 T를 뱉어내 주겠죠. 그러면 이 T를 받아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빼주면 라소넨의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세 번째는 라소넨 임플리시 스킴이 되는 거고, 여기다 else if로 스킴이 라소넨 임플리시 스킴을 선택을 할 경우에 메인 펑션에서 나오는 라소넨 임플리시 기법의 결과물을 그림으로 생성해서 반환을 해주고 이거를 UI 화면에 올려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F5로 갱신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7번 라인에 return t가 문제네요. 그러면 return이 철자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다시 F5로 갱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소넨 임플리시트를 선택을 하면 넘피 제로스의 철자가 또 틀렸네요. 여기가 지금 46번 라인, 여기가 제로스 철자가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네,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트리 다이어고널 뭐가 틀렸을까요? 트리 다이어고널 디파인이 안 됐다. 여기가 G가 빠졌죠? 트리 다이어고널.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소넨 임플리시 스킨까지 결과를 확인했죠. 자, 그러면 익스플리시 임플리시 다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임플리시 스킴을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크랭크 니콜슨 임플리시 스킴이 있는데요. 역시 1차원 열전도 편미분 방정식을 차분을 해서 시간에 대해서는 포워드 디퍼런스를 해주고 공간에 대해서는 센트럴 디퍼런스를 할 건데, 크랭크 니콜스는 요거를 n 플러스 1 시점하고 n 시점을 평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n 플러스 1 시점에서 한번, 그리고 n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n 플러스 1 텀 3개 하고 n 시점의 성분 이제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표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텀을 묶어보면, 묶고 나서 이제 ABCD를 정해줄 수가 있죠. 여기는 i-1이고, 그럼 우변은 요 n 시간대의 성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ABCD들이 보이죠? A, B, C, D. 근데 여기 분모의 2분의 1이 다 분모에 있으니까 2배씩 해가지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가 2배씩 해주면 A는 마이너스 D가 되고, B는 2D 플러스 2가 되고, C는 마이너스 D가 되고, 라지 D는 D에다가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똑같죠? 요 ABCD를 트리 다이아고널 솔버에 넣어주면 또 문제가, 임플리시 문제가 풀리게 되니까요. 크랭크 니콜슨 임플리시 스킴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트리 다이아고널 솔버는 그대로 쓸 거고, 요 라소넨이랑 형식이 똑같을 거니까 통으로 복사를 해서 크랭크 니콜슨 요런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코에피션트가 4개가 있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t, ed 플러스 2,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d는 역시 요 루프를 돌면서 갱신을 해줄 건데 이제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d 곱하기 하나 있고, 먼저 j-1, n에 해당하는 성분,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d 플러스 2에다가 j, n이고, 여기는 d에다가 j 플러스 1, n 성분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크랭크 니콜슨도 끝났죠. 그러면 맨 밑으로 또 내려가서 스킴이 크랭크 니콜슨 임플리시트 요 성분, 요 스킴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메인 펑션을 거쳐서 크랭크 니콜슨 인풋 스킴을 갖는 메인 펑션의 아웃풋을 피겨로 받아서 UI에 올려주겠습니다. F5를 눌러서 화면 갱신을 해볼게요. 그러면 크랭크 니콜슨 인플릿 스킴을 선택을 하면 네, 에러 없이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익스플리시 스킴하고 임플리시 스킴까지 오늘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어떤 스킴을 봐도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그래서 이 차이를 보려면 이 에러를 좀 살펴봐야 되고, 이 간단한 예제 같은 경우는 아날리틱 솔루션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아날리틱 솔루션과의 편차를 이제 에러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차트에 이제 동일하게 뿌려보면 이 스킴마다 이제 에러의 정도가 이제 달라지는 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